이슈쇼 금요일의 코너 기자가 훅 파고든 뉴스의 진실 훅뉴스입니다.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음 주 3.1절을 맞아서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3.1절을 앞두고 5년 전에 한 지역 방송사의 보도 내용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 일본의 글로벌 기업인 주식회사 다이셀이 2,600만 달러를 들여 영천에 자동차 부품 공장을 짓습니다. 다이셀은 국내 후보지 7군데 가운데 가장 뒤늦게 유치전에 뛰어든 영천을 선택했습니다. 다이셀이라는 일본 회사가 영천에다 공장 짓는다는 거, 이게 3.1절하고 무슨 관련이죠? 이 다이셀이라는 기업이 사실은 일본 전범 기업, 그러니까 전쟁 범죄 기업입니다. 전쟁 범죄 기업이요? 네, 태평양 전쟁 시절에 무기와 군수 물품을 만들어서 전쟁을 지원한 일본 기업인데요. 특히 우리 국민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고된 노동을 시킨 걸로 악명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2016년에 와서 과거 전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기업 활동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들 전범 기업, 연합군 포로와 중국인 강제 동원에 대해서는 사과나 화해를 했었거든요. 예. 하지만 유독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만 공식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오늘날 국내에서 환대를 받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요. 오늘 훅뉴스 3.1절을 앞두고 전범 기업으로 다시 한번 구겨진 대한민국의 자존심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경북 영천에 둥지를 튼 기업이 바로 일본의 전범 기업이다. 이것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해보자라는 말씀이죠. 네, 이 다이셀이라는 회사가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이 화학 물질로 군복용 섬유와 카메라용 필름을 만들었었거든요. 예. 그 유명한 후지 필름이 이 회사에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회사 역시 그 당시 다른 전범 기업들처럼 우리 국민을 데려다가 강제 노동을 시켰고요. 몇 명이나 시켰습니까? 네, 공식 문서로 확인된 숫자만 최소한 144명입니다. 이게 바로 이 회사 오사카 부근 공장에서 일한 조선인 노동자 명부인데요. 예.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 위원회가 확보한 1946년도 자료입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주소도 희미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 추적이 안 되던가요? 네, 지금의 주소와 많이 다르고요. 예. 또 이름도 거의 창씨 개명으로 기록돼 있어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강제 노역 상황은요. 인근 나고야 비행기 공장에서 노동했던 박혜옥 할머니의 증언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비행기 구성품을 자기네들이 구성하죠. 우리가 갖다 주고 근데 무거우니까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는데 이 다리가 제일 아파요. 허란 대로 안 오고 막 반항하고 그런 사람들은 맞죠. 발로 차버리고 때리고 근데 무서워서 허란 대로 오고 다니죠.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도 제대로 일 안 한다고 발로 차고 때리고 무서워서 했다. 이게 75년 전의 나고야 상황이었다는 거죠. 네. 다시 다이셀 기업으로 돌아가서요. 이 회사가 우리나라 영천에 들어온 과정은 뭐 투명했습니까? 문제 없었습니까? 다이셀이 지금은 자동차 에어백 가스 주입 장치 인플레이터라는데요. 이걸 만드는 회사인데 예. 현대 기아차가 납품처이고요. 문제는 입주하면서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여러 특혜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어떤 특혜 말인가요? 네, 투자 합의서를 보니까요. 통상적인 가불의 지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가불의 지위가 바뀌었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투자 계획도 그러니까 다이셀이죠. 을이 변경 가능하고요. 계약 파기 권한도 을에게만 있습니다. 또 지하 오염물이 발생하면 을은 책임지지 않고 갑이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을의 권리를 따져보니까 한 20여 개나 되는데 반면에 갑의 권리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다른 기업들과는 이런 계약 체결조차 안 했는데요. 당시 계약 체결 과정을 알고 있는 분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일본을 다녀와서 을사늑약보다도 더한 노예 계약에 사인하기로 했다. 그 DJVG 담당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참 지독한 사람들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짊어지고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참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니까 뭐가 아쉬워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당시에? 당시에 그 외자 유치 초기라서 상당 부분 인센티브를 줬다. 하지만 특혜는 아니다. 요게 계약 당사자인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 쪽 해명입니다. 그러니까 외자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인센티브를 좀 주긴 했지만 이게 특혜 수준은 아니다. 자, 직접 들어보죠. 그때는 서로 그때 특히나 또 이제 다이셀 측에서도 요구를 했고 그래서 서로 양사 저희 청하고
그렇게 합의서를 작성했고요. 말씀하셨던 그런 특혜적인 그런 내용은 아니죠. 이 기업에 가진 생산 제품의 특성상 이런 내용이 필요했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쎄요. 물론 뭐 외국 기업을 참 모셔오려면 저자세 취할 수도 있겠지만 그 대상이 지금 전범 기업인데다가 굴욕적인 불공정 계약까지 체결한 거는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예, 이 기업 말고 다른 전범 기업들도 혹시 좀 살펴보셨어요? 네, 현존하는 전범 기업은 최소 300개 정도 파악이 되거든요. 예. 이 가운데 국내에 진출해 있는 기업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최소 34개가 나왔습니다. 어떤 기업들입니까? 네, 미쓰비시가 이 전기 상사 2개 계열사로 들어와 있고요. 예. 히타치, 도시바, 후지전기, 닛산자동차, 스미토모 화학, 요코하마 타이어, 파나소닉 등의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이 노컷뉴스 홈페이지에 게재할 테니까 한번 확인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이렇게 국내에다 직접 공장 짓고 뭐 이렇게 들어와 있진 않더라도 일본 전범 기업들이 만든 제품이 들어와 있는 경우는 뭐 더 많겠죠? 네, 미쓰비시 계열사 제품만 잠깐 살펴보면요. 예. 니콘 카메라가 그렇습니다. 또 기린 맥주도. 네, 미쓰비시 프로젝터, 또 미쓰비시 엘리베이터 등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일본 전범 기업이 만든 무기까지도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전범 기업이 만든 무기를 그럼 우리 군인들이 쓰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일본 군국주의 부활로요. 예. 전범 기업들이 최근 대거 무기 생산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 태평양 전쟁 당시에 그 가미가제가 탔던 전투기. 가미가제라면 자살 특공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주만 공습에 가담했던 항공모함. 예. 이런 당시에 이름을 뜬 똑같이 한 그 전투기와 항공모함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본 무기가 국내로까지 들어오게 된 건데요. 예. 바로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품에 메이드 인 재팬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예 우리나라 자본이 이들 일본 전범 기업에 투자하는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범 기업의 무기가 수입돼서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 전범 기업에 투자도 하고 참 믿기지가 않는데 투자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요? 예, 지난해 6월 기준으로 78개 전범 기업에 7,800억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하지만요, 국민연금은 반응 보니까 대수롭지 않다 이렇더라고요. 한번 해명 들어보시죠. 예. 일본 전범 자체에 대한 범주를 어디까지로 이제 그 제한할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준을 설정을 할 때 그거는 이제 저희 안에서만 자체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전범 기업을 어디까지로 설정할 거냐. 말하자면 지금 투자하는 그곳이 전범 기업인 줄 몰랐다. 이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앞서 전범 기업들이 그 미국 중국 피해자들과 달리 우리 피해자들에게만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이게 우리 스스로 초래한 결과가 아닌지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미쓰비시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음성 들어보시죠. 예. 우리는 너스도 거기서 말을 안 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깔보고 야쁘고 그런 것 같아요. 어디다 대고 부쩍 나서 말도 못하고 어째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과도 못 받고 배상도 못 받았는데 오히려 투자하고 있고 유치하고 있는 상황. 네. 우리를 더 무시하고 있다. 지금 이 할머님은 이 말씀이신 건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수가 상당히 많죠. 네, 당시 국내외에 78만 명이 강제 동원됐었거든요. 예. 그 가운데 23만 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걸로 지금 보이고요. 현재 정부로부터 피해 사실을 인정받아서 위로금을 받고 있는 당사자와 후손이 전체의 10% 그러니까 한 7만 7천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0%는 그냥 잊혀지고 있는 셈이죠. 우리 정부로부터 지금 위로금 받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나마 10%도. 네, 인정받아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전범 기업들은 국내에서 환대를 받으며 돈 벌고 있고 뭐 요즘 듣고 있다 보니까 이게 화도 나지만 부끄럽기도 해요. 네, 사실은 몇 년 전에 이 불매 운동을 벌이기도 했었거든요. 예. 광주 지역에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라고 있는데 예. 여기서 미쓰비시 제품 상대로 불매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단체의 안영숙 사무국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1호금 몇 푼 주겠다 아니면은 일본에 유학 오는 학생들 장학금 몇 푼 주겠다고 자기 이미지 관리만 하더라. 실질적으로 사죄나 배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래서 미쓰비시라는 기업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불매 운동을 하면 좋겠다. 네, 결국 광주의 미쓰비시 자동차 매장이 문을 닫았거든요. 그리고 2013년에 미쓰비시 자동차가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예. 이어서 지난해부터요. 다시 전범기업 불매 운동을 위해서 10만 명 서명 운동을 벌였지만 예.
안타깝게도 국민들의 무관심 때문에 결국 목표 숫자를 다 채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관심. 국민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도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단지 신채호 선생의 말씀 우리 알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새겨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훅뉴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권미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